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오늘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. 어제 나스닥 지수랑 S&P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많이 좀 올라왔죠. 그래서 앞으로 2차 폭락이 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5% 넘게 좀 빠졌고, 이게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쭉 빠졌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예요. 그리고 이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봐서 이게 하나의 봉이 만들어졌고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차트상으로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이제 경기는 굉장히 좀 천천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떨어졌다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이 경기와 그리고 주가 간의 어떤 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차에 대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최근에 뭐 OECD라든가 그리고 이제 FOMC에서 발언을 한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게 내년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주가는 사실 지금 거의 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인데, 기대감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급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2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은, 일단 어제 너무나 급락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한 1%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는 약간 반등을 좀 할 수가 있어요. 반등을 하지만 지수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, 그리고 기대감보다 지수가 실망감들에 조금 더 예민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9천에서 9천 중반 정도에서 어떤 박스권이, 단기적인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강했어요. 장 초반에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한 4%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%로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었고요.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한 사람도 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국 증시가 너무 패닉에 가까울 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개인의 매도세도 나왔고 제 주변에도 좀 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,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급락을 할 수도 있지만 올해 3월처럼 엄청난 하락을 좀 보일 수도 있지만, 저는 바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바로 오를 가능성, 그리고 좀 적당한 한 10% 내외의 적당한 구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, 그리고 20%가 넘는 그런 30% 가까운 폭락이 나올 가능성 모두 다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본인만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할 계획이고, 한 10% 정도의 조정을 받는 경우,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.5%, 장중에는 한 4%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어떤 포트에 큰 변화 없이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고, 제가 계속 계획을 했던 5G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20% 이상 패닉이라든가 공포 투매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는 저는 신용을 좀 써가지고 매수를 할 계획이 있어요. 사실 생각해보면은 작년 3월에도 이런 구간에서 투매 물량이 나왔었고 신용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신용이 이렇게 많이 감소할 때 오히려 반대로 신용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, 지금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.
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락이 신용의 감소 그리고 어떤 투매, 폭락까지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하락의 구간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때는 신용을 쓸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같이 어떤 약 조정의 구간에서는 약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한 2대 8에서 3대 7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5G도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5G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정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오히려 지금 뭐 KMW처럼 지금 오늘 한 2%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첨보처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, 지금 이 종목들을 사기에는 너무 좀 밸류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, 좀 기대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5G가 앞으로 6개월 정도 안에는 좀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 어떤 베타값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준 그런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지만 어떤 그런 그 외부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회사의 어떤 본업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은 그 어떤 하락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자이 S&D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가 지금 퍼지든 퍼지지 않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,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이면 사실 굉장히 좀 추가 매수의 기회였는데 저는 오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, 아무튼 계속 외부적인 변수 그리고 어떤 지수의 폭락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2차 폭락의 가능성과 5G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